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본격적인 대규모 러시아 본토 전략시설 공습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매우 기가 막힌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지난 시간 우크라이나가 다시 반격하기 위한 기회를 맞이하려면 러시아의 탄약고와 물류시설을 마비시키는 것을 넘어 러시아의 군수산업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규모 장거리 공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예상과 달리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의 장거리 타격 무기들로 하여금 러시아 본토로 타격하는 것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서방제 무기들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러시아에서는 이를 핵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점이나 스톰섀도우 같은 무기 대신 이를 돈으로 지원한다면,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자금으로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대량 양산해 러시아 본토의 각종 전략시설을 타격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로 이뤄지고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시각 10월 2일 루스탐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르면 올해 연말 2025년 초에 밝혀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난 8월에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매우 큰 성과를 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진행 중인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매우 강력하고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우크라이나가 진행 중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량 양산 계획을 서방의 여러 국가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돌려 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계획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여러 곳이 있다고 우메로프 장관은 밝혔습니다. 우메로프 장관이 밝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란 기존의 우크라이나 자국산 탄도미사일인 크림2를 기반으로 하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유즈노의 설계국이 개발한 크림2 탄도미사일 내수형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고 탄두 중량이 500kg에 달합니다.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초 이에 대한 개발비를 지원해왔는데요. 2022년 8월 9일 현지 시각 오후 3시 20분쯤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만도에 있는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해군항공대가 주로 사용하는 노보페도리오카 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해 큰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것이 바로 크림2 탄도미사일이라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이 크림2 탄도미사일의 최종 평가 시험을 완료하고 양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린 사거리 1000km급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크림2를 개발한 유즈노의 설계국이나 유즈마시 등은 옛소련 시절 다름 아닌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ICBM을 개발해왔던 기구였습니다. 소련에서 개발된 사거리 16,000km의 R-36 사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ICBM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 유즈노의 설계국이 개발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ICBM은 발사 중량이 209톤에 달하고 사일로에서 발사되는 3단 액체 로켓 추진 방식의 탄도미사일인데요. 500kT 위력의 핵탄두를 10개나 내장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기만을 위한 디코이 역시 40개나 탑재되는 괴물 같은 미사일입니다. 게다가 2013년 유즈노의 설계국은 이스라엘의 의뢰를 받아 제니트3 SLB 발사체를 만들어주기도 했던 만큼 여전히 ICBM을 개발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사체는 3단 액체 연료 방식의 추진체를 사용하며 발사 중량이 471톤에 달하는데 이는 R-36 ICBM의 2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 발사체는 페이로드 중량이 3.75톤에 달하기에 엄청난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지금도 예산만 지원된다면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탄도미사일 개발 및 양산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사거리 1000km의 크림2 탄도미사일 외에도 넵튠 지대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린 신형 미사일을 양산 중인데요. 이건 역시 서방 국가들이 지원한 예산으로 개발 및 양산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실상 사거리가 700km에 달하는 투낭 미사일이나 다름없는 제트 엔진 장착 장거리 드론인 팔리아니차 역시 우크라이나는 최근 대량 양산 중인데요. 이 같은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대량으로 갖춰진다면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도 러시아의 수도이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뇌부들이 있는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이나 경제 중심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초토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 있었던 모스크바 드론 공격에서 러시아의 방공망은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기에 이보다 더욱 치명적인 극초음 속의 탄도미사일 탄두가 날아들 경우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더욱 긴 5,500km 이상 사거리의 ICBM까지 개발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통해 타격할 수 있는 러시아의 목표물은 예상보다 더욱 많습니다. 무르만스크, 엥겔스2 공군기지, 세베로도빈스크 등이 모두 타격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로부터 2000km 거리에 있는 무르만스크에는 러시아 해군의 전략원장, 공격원장들이 총집합해 있는데 이곳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폭격기 중 30%가 넘는 전력이 집결해 있기에 이들 또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1700km 거리에 있는 세베로도빈스크 역시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각종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곳인데 이곳이 파괴되면 러시아의 군사적 역량은 치명타를 받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110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엥겔스2 공군기지에도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러시아의 폭격기들 중 30%에 달하는 전력이 몰려있는 곳이기에 이를 파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
및 양산이 어느 정도까지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내년 다시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가할 수 있으려면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 공습 외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군 전력이 하려면 내년 초에는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공세에 사용할 전차와 장갑차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물론 호주에서 퇴역하는 미국제 M1A1 AIM 전차 59대가 우크라이나군에 공여될 예정이고 러시아 역시 인도군이 운영 중인 2,500여 대 T-72 계열 전차 중 수백 대에 달하는 개량형 전차들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군이 운용하던 M1A1 AIM 전차 59대는 M1A1 에이브람스 전차 계열 중 가장 최신형 전차이며 후속 개량형인 M1A2 전차에 적용된 장비들이 탑재되어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가진 M1A1 계열 최후기형 전차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59대 M1A1 AIM 전차들을 호주에게 지원받을 경우 효과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게 될 M1A1 AIM 에이브람스 전차와 러시아군이 운용할지도 모를 T-72 아제아 전차의 성능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대전차 무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러시아군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포크로우스크 전선에서 공세를 가하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제47기계화 여단에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가 발사하는 25mm 기관포를 얻어맞고 초토화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해당 전장에 수목선 일대에 숨어 진격하려 했지만 대전차 무기가 전혀 없었는지 무방비하게 우크라이나군 장갑차의 포화를 그대로 맞고 괴멸되었습니다. 물론 이 전차들은 미군이 사용하던 것이 아닌 만큼 강력한 열화우라늄 장갑과 열화우라늄 포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최강급의 방어력과 화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데요. 호주군이 운영해왔던 M1A1 AIM 에이브람스 전차 59대는 비교적 상태가 좋은 전차들이며 M1A1 에이브람스 전차들 중에서는 가장 최후기형에 해당하는 모델들입니다. 이 전차는 후속 개량형인 M1A2 전차에 적용된 여러 새로운 장비들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이전에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 지원받았던 M1A1 SA 에이브람스 전차 31대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물량 역시 거의 2배에 달하는데요. 이 전차는 M1A2 SEP 에이브람스 전차에 적용되는 사격 통제 장치와 조준 장비가 탑재되고 전투 중량은 57톤에 달합니다. 반면 러시아가 인도로부터 들여올 것이 유력해 보이는 T-72 아제야 전차는 T-72 M1 전차를 기반으로 성능 개량을 가한 모델입니다. 인도 자국산 폭발 반응 장갑이 적용되어 있어 어느 정도 방어력이 증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백 대의 T-72 아제야 전차 중 일부는 폴란드제 사격 통제 장치에 주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을 통합하고 있어서 예상보다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있었던 실전 사례들을 볼 때 성능과 전투력 자체는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게 될 M1A1 AIM 에이브람스 전차들이 러시아가 인도로부터 들여올 T-72 아제야 전차보다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란셋 대외탄약 드론과 같은 각종 드론의 존재는 우크라이나군 전차와 장갑차들에게 분명한 위협인데요. 최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공세를 진행한 우크라이나군도 상당한 기갑 장비를 손실했는데 대부분이 러시아군 드론에 의해 파괴된 경우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반격에 나설 우크라이나군의 전차들은 드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어 대책이 있어야만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M1A1 AIM 전차 역시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포프 케이지, 적의 대전차 미사일로부터 어느 정도 전차를 방어할 수 있는 폭발 반응 장갑 등을 철저히 갖추고 전장에 내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활용 전술에 큰 피해를 입고 이에 신속히 대응해 자체 드론 생산 및 운용 능력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하루에 4,000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의 능력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크라이나군은 전자전 부대, 드론 요격을 위한 부대를 배치하는 등 러시아군의 드론을 무력화할 방법 역시 찾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드론의 활용법을 더욱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6월 공세 때와는 달리 적들의 허를 찌르는 곳으로 다소 희생이 있더라도 더욱 많은 규모의 전차, 장갑차들을 한꺼번에 밀어넣어 충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